서울 구로의 낡은 골목. 스문의 시간 편의점 간판 불빛 아래 허리 굽은 노인이 비닐 봉투를 들고 서 있다. 회색 점퍼는 군데군데 해졌고 신발 밑창은 반쯤 떨어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인수 78점. 이 골목에서 매일 새벽 쓰레기를 줍고 편의점 사장의 자비를 대신하는 노인이다. 편의점 안 새벽 2시.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고 사장 박형욱 38이 커피캔을 꺼내며 혀를 찬다. 아, 또 냉장고 문 덜 닫았네. 인수 아저씨, 문 닫을 때 좀 신경 좀 써요. 전기세가 장난 아니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습관이 잘 안 돼서. 습관. 그 나이에 무슨 습관 타령이에요? 이게 무슨 사무직도 아니고 그냥 닫으면 되잖아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구석 바닥을 걸레로 문질렀다. 다른 고무장갑이 찢어졌지만 손끝으로 그냥 닦았다. 아저씨, 손님한테 인사도 좀 똑바로 하세요. 지난번에 손님이 저 노인 무섭게 쳐다봤다고 컴플레인 넣었어요. 아니, 누가 돈 주고 일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불쌍해서 시켜준 거잖아요. 예, 미안합니다.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딴 데 가서 캔이나 주워요. 내가 이 골목에서 그래도 젊은 사장인데 분위기 흐리지 말고. 아, 맞다. 오늘 택배 하나 붙여야 돼요. 그는 계산대 밑에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신림지점 월말 정산이라 적혀 있었다. 봉투는 두툼했고 묘하게 무거웠다. 이거 택배로 붙여요. 주소 써놨으니까 그냥 맡기면 돼요. 아, 그리고 저번처럼 잘못 붙이면 진짜 곤란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알겠죠? 예, 걱정 마이소. 걱정돼요. 저번에도 서울 남부랑 서부를 헷갈려서 택배가 울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나 그런 실수 2번 봐주는 사람 아닙니다. 이번엔 실수 없을 겁니다. 노인이 봉투를 들고 나서자 알바생이 킥킥 웃었다. 사장님, 그 알배 진짜 한심하지 않아요? 냄새도 좀 나고 말할 때마다 침 튀겨요. 그래도 싸잖아. 하루 4시간 부려먹고 10,000원이면 되니까 요즘 노인들 복지시설보다 싸게 먹혀. 하하. 둘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택배 봉투를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다. 하얀 숨결이 어둠 속에 피어올랐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 차가웠다. 서울 구로역 뒤편 새벽 3시 15분. 하얀 입김이 공중에 흩어지고 공기 중엔 미묘한 석유 냄새와 비닐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노인은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서 세상을 본다. 길바닥에 버려진 커피컵, 반쯤 녹은 껌, 술병과 담배꽁초, 그리고 사람들의 신발 밑창.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늘 발끝이었다. 쓰레기 수거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코앞에서 멈춘다. 운전석에서 내린 젊은 기사가 코를 찡그린다. 아저씨, 또 여기서 죽고 있어요? 이거 내 구역이라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예, 알았심더. 내 이만 옮깁니다. 아니, 옮기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 가져가면 신고한다니까요. 요즘 동사무소에서도 민원 들어와요. 젊은 기사는 욕설을 툭 던지고 차로 돌아갔다. 노인은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네 구역 맞다. 세상엔 다 구역이 있지. 돈 많은 놈 구역, 힘 있는 놈 구역. 나는 쓰레기 구역이지 뭐. 그의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 상처를 덮은 굳은 살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비닐끈을 묶던 손이 떨렸다. 한겨울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수치의 떨림이었다. 멀리 새벽 첫 지하철이 움직이는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졌다. 그 진동이 그의 무릎까지 올라왔다. 이놈의 땅, 아직도 움직이네. 난 멈췄는데 그는 잠시 하늘을 봤다. 구로역 앞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공기 중엔 먼지가 떠다녔다. 그 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마치 오래된 철조망처럼 흔들렸다. 그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는 젖어 찢겨 있었고 낡은 전등은 깜박였다. 바닥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엔 식지 않은 라면 국물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라면 국물은 이미 젤처럼 굳어 있었다. 그 옆엔 녹슨 양은 냄비와 플라스틱 컵 하나, 그리고 군데군데 접힌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종이들엔 숫자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 2조 1987점, 7점, 13점, 해외 계좌 송금 명세. 노인은 그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들었다. 잉크가 발에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잉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 숫자들 아직 살아있네. 다들 잊었어도 나는 안 잊었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폴더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엔 배터리 부족이라는 문구가 깜박였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배터리 다 됐지. 근데 아직 꺼질 순 없지.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한 통.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요. 부디 그냥 조용히 사세요. 보낸 사람 최진우. 그의 아들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 줄의 눈물이 코끝을 따라 흘렀다. 그래, 그 돈 때문이지. 그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나도 망하게 만들고. 그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근데 진짜 미친 건 그 돈이 아니라 그걸 숨긴 놈들이지. 그는 옆에 놓인 낡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신림지점 월말 보고서라 적힌 봉투와 20년 전 발급받은 공무원 신분증이 함께 있었다. 신분증엔 아직도 그의 젊은 얼굴이 선명했다. 국가회계관리관 최인수. 그의 이름 석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때 난 국가였고 지금은 쓰레기지. 이게 나라지 뭐.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온 새벽빛이 봉투 위를 은빛으로 스쳤다. 노인은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안에서 종이 냄새와 함께 묘한 금속음이 났다. 안쪽 깊숙이 작은 금속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건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래, 아직 있었구나. 네가 내 마지막 장부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지하철 불빛처럼 희미한 불이 깜박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USB를 조심스레 낡은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오래된 폴더들이 떠올랐다. Project Blue Account Transfer 1987 Secret. Teeth.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자, 이제 깨어나 보자꾸나.
세상에 묻힌 진짜 숫자들아. 클릭. 화면 위에 오래된 문서들이 차례로 떠오른다. 수십 개의 해외 계좌, 기업명에 정치인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고자 대통령 비서실 재정분과 작성자 국가회계관리관 최인수. 그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화면을 바라봤다. 그래, 내가 썼지. 내가 남겼고, 이제 내가 걷어야지.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노인네, 또 밤새 불 켜놨어. 전기 훔쳐 쓰는 거 아냐? 옆집 청년의 욕설이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USB를 손에 쥔 채로 중얼거렸다. 그래, 다 가져가라. 불이든 세금이든 욕이든 대신 진실만큼은 내 거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결심이었다. 서울의 새벽은 유난히 차가웠다. 11월의 공기는 금속처럼 딱딱했고 노인의 펜은 매 순간 녹슨 톱니처럼 삐걱거렸다. 벽 한쪽에 걸린 시계 초침이 틱틱틱하고 공간을 찔렀다. 그는 작은 전기난로 앞에서 USB를 쥐고 앉아 있었다. 불빛은 붉게 깜박였고 그 속에서 노인의 손마디는 그림자처럼 들썩였다. 그날의 보고서.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읊조렸다. 그 이름은 40년 동안 한 번도 소리 내어 부르지 않았던 단어였다. 화면에는 오래된 문서 하나가 천천히 열렸다. 1987.7.13 국가특별회계 재양해외 송금 보고서. 파일명만 봐도 그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날. 1987년 여름 청와대 지하금고. 그는 아직 40도 안 된 젊은 서기관이었다.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서류철을 넘기며 말없이 숫자를 정리하던 시절. 머리카락에는 윤기가 흘렀고 그는 숫자 하나에도 명예를 걸었다. 최 서기관. 장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예, 장관님. 이건 오늘 안으로 송금돼야 하네. 보고서엔 기록하지 말게. 예. 명령일세. 위에서 직접 내려온 거야. 하지만 절차상. 절차. 최 서기관, 자네가 그걸 따질 위치인가? 그날 그의 가슴 속에 처음에 금이 생겼다. 그는 그 금이 다시 붙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금은 조금씩 넓어지고 결국 그를 삼켜버렸다. 밤이었다. 청와대 지하금고에서 그는 마지막 작업을 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다. 달러와 원화가 서로 엇갈리며 수백 개의 해외 계좌가 복잡하게 연결됐다. 그는 몰래 복사 버튼을 눌렀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지. 프린터가 천천히 돌아갔다. 기계음 속에서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최 서기관, 지금 뭐 하는 건가? 보좌관이었다. 그는 잽싸게 종이를 품 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고서 수정 중입니다. 보좌관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조심하게. 지금 시대엔 말 한마디가 목숨이야. 라고
남기고 돌아갔다. 그는 그 종이를 가슴에 껴안은 채 밤을 새웠다. 그날 그가 숨긴 그 서류가 지금 그 USB 안의 원본이었다. 화면 위에서 그의 젊은 얼굴이 떠올랐다. 신문기사, 흑백 사진,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된 재정비서관 최인숙. 그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내 인생이 끝났지. 신문 속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노인의 얼굴엔 오히려 단단한 주름이 패였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40년의 침묵이었다. 그는 다시 USB의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BLUEA Countless. 엑셀 화면에 낯선 영어 이름들이 줄지어 떠올랐다. 한 줄, 한 줄. 그는 그 이름들을 소리 내어 읽었다. 한여 그룹 대한 컨스트럭션 메럴 홀딩. 그의 입가가 천천히 일그러졌다. 다들 살아있구나. 아직도 건물 올리고 방송 스폰하고 대통령 옆에 서 있겠지.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다. 사람의 피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금속성 분노가 스며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매섭게 밀려 들어왔다. 지나가는 택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마치 낡은 동전처럼 빛났다. 그때였다. 낡은 라디오가 지직거리며 켜졌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구로 지역 편의점 노동자 심야 근무 중 쓰러져 사망. 순간 그는 라디오를 끄지 못했다. 해당 업주는 산재 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라디오에 손을 뻗었다. 그래, 이 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라도 청소 좀 해야지. 새벽 5시. 그는 편의점으로 걸었다. 거리에는 아직도 술 냄새가 남아 있었다. 길 위에 버려진 종이컵이 발끝에 채였다. 그는 그걸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다. 편의점 유리문에 붙은 알바 공고가 바람에 흔들렸다. 야간 근무 시급 10,000원, 연령 무관, 성실한 분. 그 문구 아래에 누군가 낙서를 해놨다. 노인 지원 불가. 그는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얼굴이 비친 유리문을 봤다. 거기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이상한 평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좋다. 내가 이 나라의 장부를 닫아주지.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산대 너머에서 박형욱 사장이 하품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 또 오셨어요? 오늘도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어제 그 택배는 잘 붙였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잘 붙였심더. 오케이. 아, 커피 한 캔 마시고 하세요. 사장은 웃으며 커피를 던졌다. 캔이 노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텅텅텅.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번쩍였다. 캔을 집어들며 그는 말했다. 사장님, 내일은 큰 택배 하나 붙입시다. 온 나라가 받을 만한 거요. 예, 무슨 택배요? 노인은 웃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말했다. 보고서 한 장. 그날 밤, 그는 다시 봉투를 꺼내 신림지점 월말 보고서 위에 펜으로 한 줄을 썼다.
수신 국민 전체. 발신이친 회계관 최인수. 그는 펜을 내려놓고 USB를 봉투 안에 넣었다. 그 순간 바깥의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울렸다. 그리고 창문 아래로 첫 햇살이 비쳤다.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자, 이제 진짜 회계 정산을 해보자. 40년 묵은 나라 장부를 닫을 때가 됐지. 하늘은 잿빛이었다. 낮인데도 어두웠다.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편의점 사장 박형욱은 본사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니, 제가 진짜 택배는 제대로 붙였어요. 근데 무슨 서류가 사라졌다니요? 수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 서류가 사라진 순간부터 내 인생도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다룰 서류가 아니야. 뚝. 전화를 끄는 박형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라고 이 난리야. 그때 문이 열렸다. 찰나의 바람 사이로 낡은 모자가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노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안으로 스며들었다. 인수 아저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예, 요즘 잠이 잘 안 옵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예전엔 구부정하던 어깨가 이상하리만큼 곧았다.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 그 서류 있잖아요. 혹시 실수한 거 없죠?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실수는 없었습니다. 딱 보낸 그대로 갔을 기라. 그럼 됐어요. 근데 말이죠. 본사 쪽에서 좀 시끄럽네요.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시끄러운 건 늘 좋은 일이지요. 예. 노인은 웃지 않았다. 그저 짧게 대답했다. 세상이 조용한 게 더 무섭습니다. 사장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노인의 눈빛이 며칠 전과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모처 한 호텔 스위트룸.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금빛 만년필, 와인잔, 그리고 한 통의 이메일 출력물이 놓여 있었다. 맨 앞자리의 남자가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이메일 보낸 사람 확인됐나? 보낸 주소는 일회용 계정입니다. IP 추적 결과 구로역 근처 PC방에서 보낸 걸로 나왔습니다. 구로역. 남자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동네엔 뭐가 있지? 편의점 몇 개, 공장, 그리고 한 노숙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는 잔을 들었다. 40년 묵은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분이군. 잔이 부딪히며 미묘한 소리를 냈다. 와인이 검붉게 흔들렸다. 그 이메일의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가비자금 보고서 원본 첨부 작성자 최인수. 밤이었다. 구로역 앞 간판 불빛이 깜빡였다. 노인은 낡은 가방을 들고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발 한 발 정해진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된 소리들이 뒤엉켰다. 보고서엔 기록하지 말게. 명령이야. 너 같은 건 희생양이면 돼. 그 모든 말이 지금 그의 귀에 다른 목소리로 들렸다. 이젠 내가 기록한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창문을 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씻기는 대신 더럽혀지는 소리를 냈다. 창틀에 떨어진 빗방울이 깨질 때마다 그는 노트북의 키보드를 눌렀다. 매일 주소 하나. YTN 사회부 오지훈 기자. 그 아래 단 한 문장. 내가 그날의 회계관이요. 그는 USB를 꽂았다. 화면 속 파일이 첨부됐다. 블루 어카운트 1987.p.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보내기. 메일이 전송되는 순간 그의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그 소리는 묘하게도 총성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 첫 보도. 1987년 국가 비자금 파일로 추정되는 자료가 언론사에 전달돼 국회와 검찰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발신인은 최인수. 확인 결과 40년 전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 청와대 회계관과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서울이 웅성거렸다. 인터넷에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랐다. 40년 전 횡령범, 사실은 내부 고발자? 신림지점 보고서의 실체는? 이친 회계관 돌아오다. 편의점 사장은 스마트폰을 들고 경악했다. 이게 뭐야, 최인수? 그게 그 노인 이름 아니야? 알바생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그 노인이 그 최인수예요?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편의점 유리문이 열렸다.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했다. 왓심더. 사장은 목이 메었다. 아저씨, 그 뉴스 그게 진짜예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뉴스가 다 진짠 건 아니지요. 근데 이번만은 진짜입니다. 그는 카운터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다. 이건 내 사표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저씨, 그냥 이제 그만해야지요. 이제부터 내 일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사장은 그를 붙잡지 못했다. 유리문이 닫히자 편의점 안에는 커피 머신 소리만 남았다. 쾅! 사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젠장, 난 뭘 본 거야. 그날 밤 노인은 반지하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기자가 말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는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보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보호 조치라. 그래, 보호 좀 받아보자.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 사이 검은 세단이 한 대 멈춰 서 있었다. 차 안의 그림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불을 붙였다. 불빛이 번쩍였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기다렸다. 밤이 깊어가자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그와 함께 노인의 방불도 꺼졌다. 창문 너머 비는 멎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탁자 위엔 단 한 문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장부는 닫았지만 진실은 아직 계산 중이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도시의 모든 빛이 마치 한순간 멈춰버린 듯했다. YTN 사회부 기자 오지훈 35원.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이메일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그날의 회계관이요. 이 문장 하나가 그의 손가락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건 가짜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피로 쓴 보고서다. 지호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USB를 꽂았다. 모니터에 오래된 문서들이 켜졌다. Blue Account, Overseas Transfer, Project No, 1213. 파일을 여는 순간 기계음처럼 숫자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그 숫자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달러 1억 2743만 케이맨 뱅크 어카운트 H 홀딩스 송금인 국가회계관리관 최인수. 그 아래에 1987년 07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지호는 눈을 치켜떴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야. 이건 나라의 심장을 쥔 폭탄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지훈 씨, 그거 지금 어디서 났어요? 선배, 기자였다. 메일로 왔습니다. 이름은 최인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인수. 수화기 넘어가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은 40년 전에 죽었어. 죽었다고요? 자살로 처리됐어. 당시 회계비리 사건의 유일한 책임자였지. 하지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진짜예요. 지훈 씨, 그거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 파일 국정원에서도 한동안 찾던 거야. 전화가 끊기자 지훈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찾는다는 건 진실을 없애려는 거겠죠. 그날 저녁 그는 구로역으로 향했다. 노인의 이메일 IP가 찍힌 곳. 그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의 3층. 불 꺼진 PC방이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은 어둡고 냄새가 났다. 낡은 모니터 몇 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중 하나의 의자에 회색 점퍼가 걸려 있었다. 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점퍼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내가 있던 곳에는 언제나 장부가 있었지. 그런데 세상엔 아직 계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걸 대신 계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최인수. 지호는 손을 덜덜 떨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제 내가 장부를 닫아야지. 그날 밤 뉴스 속보가 터졌다. 오늘 새벽 구로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노인은 전날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사건 직전까지 정체불명의 남성들과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호는 모니터 앞에서 굳었다.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떴다. 편의점 유리문 앞에서 찍힌 CCTV 화면.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그 봉투엔 익숙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신림지점 월말 보고서.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그 봉투 내가 본 파일의 원본이야. 그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몇몇 의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이거
사실입니까? 확인 중입니다만,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럼 지금 현직 장관, 재벌 3명, 그리고 여당 실세가 다 걸린 겁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 노인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죽었든 살았든. 그날 밤, 지호는 낡은 모텔에 숨어 있었다. 그는 기자증 대신 노트북을 껴안았다. 화면에는 노인이 남긴 2번째 파일이 떠 있었다. 레게시. 힘사.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노인이 카메라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유리처럼 맑았다. 이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하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이건 돈의 이야기가 아니오. 인간의 이야기요. 내가 나라의 장부를 맡았을 때 사람들의 피와 땀을 숫자로 봤지. 이제 그 숫자들을 사람으로 돌려주려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를 찾지 마시오. 나는 이미 계산 끝났으니까. 대신 당신이 마저 써주시오. 대한민국의 결산서를. 영상이 꺼졌다. 지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떨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그 장부를 닫겠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췄다. 검은 차문이 열리고 낯선 남성 둘이 내렸다. 한 명은 이어폰을 꽂고 다른 한 명은 손목 시계를 눌렀다. 대상 확인 들어간다.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퍼졌다. 지호는 노트북을 닫았다. USB를 꺼내 손바닥 안에 쥐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몸을 내밀었다. 이건 제보가 아니라 유언이다. 그는 USB를 비닐에 싸서 창문 밖으로 던졌다. 비 속으로 떨어진 그것은 도로의 빗물에 튕겨나가 맨홀 구멍 사이로 사라졌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남성들이 들이닥쳤다. YTN 오지훈 기자, 파일 어딨습니까? 지호는 웃었다. 파일요? 이미 나라로 보냈습니다. 남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지호는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창문 밖 비가 점점 세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선생님. 서울 한복판. 지하 하수로를 따라 흘러가는 작은 물방울 하나. 그 안에 비닐에 쌓인 USB가 조용히 떠 있었다. 그건 이제 노인도 기자도 아닌 국민의 장부로 흘러가는 중이었다. 오전 6시 40분 YTN 뉴스 속보.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젯밤 YTN 사회부로 제보된 1987년 국가비자금 보고서 파일의 일부 내용이 오늘 새벽 복수의 외신 서버를 통해 동시 공개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뒤 대형 스크린에 수십 개의 정치인 이름, 기업 로고, 계좌 번호가 차례로 떠올랐다. 보고서에는 당시 군사정권이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 2조 원의 이동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직 장관
재벌 총수, 방송사 임원들의 이름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은 폭발하듯 바뀌었다. 거리의 시민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시장, 카페. 모두가 한 입으로 말했다. 최인수. 그게 누구야? 그 노인 있잖아. 며칠 전 뉴스에 나온 편의점 청소부. 헐, 그게 그 사람이었어? 와, 그 사람 진짜 전설이네. 영화네, 영화. 오전 9시. 국회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수천 개의 셔터. 플래시가 번쩍이는 사이 하얀 머리의 한 여성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국회 청문회 특별위원장이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양심 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플래시가 터졌다. 화면엔 노인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구 최인수 회계관이 진 양심, 돌아온 정의. 오전 9시 30분 여의도 모처 대기업 본사 회의실. 대형 유리창 앞에 선 남자. 흰 셔츠의 단추를 풀며 담배를 피웠다. 그는 보고서 속 이름 중 한 명. 대한건설 회장 한진호였다. 그는 분노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누가 그 파일을 풀었어. 그 늙은 놈 이미 죽었다며.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그 파일 AI 클라우드 서버에서 복제되어 전 세계 언론사에 자동 배포 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의 눈이 번쩍였다. 그 노인, 죽은 게 아니라 시스템이 됐군. 정오 12시 청와대 브리핑룸. 정부는 현재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 중이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히겠습니다. 기자석에서 한 기자가 소리쳤다. 최인수 씨의 시신은 찾았습니까? 잠시 정적.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때 비편 모니터가 깜빡였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검은 배경 위에 글자 하나가 떠올랐다. 계산되지 않은 자, 너희다.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이거 해킹 아니야? 누가 시스템에 들어온 거야? 잠시 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낮은 그러나 명료한 목소리. 나는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소.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숫자들이 있어서. 그 숫자들은 사람의 이름이요. 전국이 침묵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스피커를 울렸다. 오후 2시 YTN 편집국. 오지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라이브 해킹이야. 선생님이 남긴 자동 배포 코드가 실행된 거야. 동료, 기자가 물었다. 그럼 지금 그 목소리? 미리 녹음된 거예요. 누가 시스템을 건드리면 내가 다시 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는 눈을 감았다. 선생님, 당신은 진짜로 죽어서도 기자네요. 오후 3시 SNS 실시간 반응. 샵 최인수 보고서. 샵 국가의장부. 샵 이제는 정산해야 한다. 편의점 청소부였다는 게 믿기냐? 4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니. 진짜 양심은 조용한 법이지. 저런 사람 하나 있었기에 아직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야. 사람들은 노인의 사진을 공유했다.
그가 밀대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던 모습. 얼룩진 고무장갑.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 그 밑에 한 문장씩이 붙었다. 이 사람은 나라를 닦던 사람이다. 오후 5시 국회 청문회 생중계. 기자석, 시민석, 법조인석이 꽉 찼다. 중앙 스크린에 한 장의 문서가 확대됐다. 1987년 비밀자금 송금 내역 서명 대통령 비서실. 이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서류에 등장하는 48명의 인물. 그들은 지금도 이 나라의 권력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결산합시다. 청문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플래시 한 줄기처럼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때 그 서류를 넘겼던 행정비서였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후 6시 30분 편의점 앞. 박형욱 사장은 편의점 셔터를 내리고 앉아 있었다. 손엔 커피캔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가 던졌던 바로 그 브랜드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저씨,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굴었을까?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커피캔을 들고 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편의점 벽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바람에 날렸다. 구 최인수 회계관 추모식. 국민원 정장 구로역 3번 출구 앞.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번엔 내가 닦을 차례네. 그는 수건을 들고 편의점 유리문을 조용히 닦기 시작했다. 그의 눈가가 젖었다. 닦을수록 깨끗해지는데 눈앞이 흐려졌다. 밤 9시 구로역 3번 출구. 사람들이 모였다. 캔들 수백 개가 바닥을 덮었다. 그 사람 매일 여기 기둥 닦던 분이래. 그럼 저 자리? 누군가 가리켰다. 그곳엔 작은 현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의 양심이 매일 세상을 닦았습니다. 구 최인수 회계관 1947-2025. 촛불 사이. 한 젊은 기자가 서 있었다. 오지훈이었다. 그는 손가락에 묻은 촛농을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 당신이 남긴 장부, 이제 국민들이 이어섰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촛불이 한순간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렇죠. 이제 불은 꺼지지 않겠죠. 그날 밤, 하늘 위에서 천천히 비가 내렸다. 비는 꺼진 불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그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마치 누군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장부는 닫았지만 정의는 계속 계산 중이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인파가 몰렸다. 수천 명의 시민, 수백 대의 카메라, 그리고 40년 동안 묻혀있던 이름이 하늘 위 전광판에 떠올랐다. 최인수 보고서 청문회 긴급 공개 세션. 화면엔 노인의 얼굴이 천천히 나타났다. 편의점 앞 밀대를 쥐고 있던 사진이었다. 그때와 달리 이제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주름, 그의 눈빛, 그 안에서 모두 자기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국회의사당 안. 회의장은 기자들과 인파로 가득했다. 이 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침묵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보았습니다. 편의점 청소부 최인수. 그를 죄인으로 만든 건 시스템이었고, 그를 영웅으로 만든 건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지훈 기자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손엔 USB 복제본이 들려 있었다. 이 파일의 원본, 선생님이 남긴 보고서는 이미 전 세계 42개 언론사에 동시 배포됐습니다.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청문회장 한쪽에서 갑자기 고성이 터졌다. 이건 불법이다. 국가기밀 누설이다. 마이크를 잡은 이는 대한건설 회장 한진호였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옆의 젊은 국회의원이 속삭였다. 회장님, 지금은 가만히 계셔야. 닥쳐. 저 늙은 거지가 우리 회사를 망쳤어. 저건 조작이야. 청문회장이 웅성거렸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깜박이며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은 한 회의실. 1987년 장관, 기업 대표, 그리고 젊은 회계관 최인수가 앉아 있었다. 장관의 목소리가 흘렀다. 이 자금은 기록하지 말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하지만 이건 절차상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필요야. 이 돈이 없으면 정권이 무너져. 그 대화는 분명했다. 장관의 얼굴이 화면 가득히 클로즈업 됐다. 지금의 국무총리였다. 청문회장은 폭발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총리님, 답변하시죠. 이 영상 조작입니까? 총리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요. 상황이 달랐어. 그때 오지훈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럼 국민의 피로 만든 돈은 여전히 필요합니까? 순간 청문회장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회의실 뒤편 스크린이 다시 깜박였다. 이번엔 검은 화면 위에 글자 하나가 떠올랐다. 장부는 닫았지만 정의는 계속 계산 중이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노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낮고 평온하지만 칼처럼 선명했다. 이 숫자들은 돈이 아니오. 여러분의 이름이오. 40년 동안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던 이름들. 이제라도 계산해야 하지 않겠소? 플래시가 터졌다. 몇몇 의원들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청문회장은 침묵했다. 그때 한진호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때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크린에 또 다른 문서가 떠올랐다. 대한건설 비자금 수령 내역 서명 한진호.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그는 무너진 얼굴로 무릎을 꿇었다. 안 돼. 그건 40년 전이잖아. 오지훈 기자가 그를 향해 말했다. 맞아요. 40년 전부터 당신들이 국민을 속였죠.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그 소리 사이로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사람은 늙어도 숫자는 늙지 않소. 진실은 계산을 미루지 않지. 그 목소리에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오지훈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선생님, 이게 바로 당신이 원하던 정산이죠. 청문회장 밖 수많은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었다. 최인수, 최인수. 그 이름이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거리로, 지하철로, 그리고 그가 닦던 기둥 아래까지 흘러들었다. 구로역 3번 출구의 현판이 빛을 받았다. 이곳에서 한 사람의 양심이 세상을 닦았습니다. 그 기둥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 박형욱이었다. 그는 흐느끼며 손으로 기둥을 닦았다. 아저씨, 그때 내가 당신한테 던진 커피,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대신 닦을게요. 오늘은 내가 닦을게요. 그의 눈물방울이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 속엔 먼지가 아니라 속죄가 비쳤다. 그날 저녁, 뉴스 속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다. 오늘 국회는 긴급 의결로 구 최인수 회계관 명예복권 및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에 노인의 사진이 마지막으로 떴다. 그는 여전히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 유니폼을 성복승포이라 불렀다. 그날 밤 하늘 위로 희미한 비가 내렸다. 구로역 기둥 위 조명이 꺼질 듯 깜빡였지만 결국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마치 노인이 남긴 불씨처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타올랐다. 정의는 계산이 늦을 뿐 결산은 반드시 돌아온다. 서울 구로역 3번 출구. 해가 막 떨어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붉게 번져 기둥의 철 표면을 황금처럼 물들였다. 그 기둥 아래엔 수십 송이의 국화가 놓여 있었다. 촛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날은 구 최인수 회계관 국민 추모식. 국민 누구나 올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장부를 닫는 날이었다. 무대엔 작은 현수막 하나. 이 사람은 세상을 닦던 청소부였습니다. 그 밑에 작은 활자로 이어졌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닦은 회계관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자리는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가족이 무대 위로 오릅니다. 무대 뒤에서 한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걸어 나왔다. 노인의 며느리였다. 그 옆엔 그의 손자 최진우 28가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쥐던 손이 덜덜 떨렸다. 저는 그분의 손자입니다.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손에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휘발유 냄새, 먼지 냄새, 고무장갑 냄새.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냄새가 그리워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 제가 그랬죠. 그 돈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요. 그때 그 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망가졌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야 봤어요. 그는 울먹이며 편지를 꺼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기둥 앞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놓았다. 사람들이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 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누군가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날 밤 뉴스 화면에 구로역 3번 출구가 다시 떴다. 카메라 앵글엔 작은 현판 하나가 새겨지고 있었다. 이곳에 서서 세상을 닦던 사람. 국가회계관리관 구 최인수. 그 아래 작은 문구가 덧붙었다. 장부는 닫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계산 중이다. 3일 뒤 YTN 스튜디오. 오지훈 기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구로역의 한 편의점 청소부로 알려졌던 구 최인수 씨는 국가회계관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2조 원 규모의 불법 비자금 자료를 단독 보관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40년간 침묵했고 마지막 순간 그 보고서를 세상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돈은 썩지만 양심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장부에도 아마 그 한 줄이 새겨졌을 겁니다. 방송은 조용히 끝났다. 화면엔 구로역의 현판이 떠 있었다. 그 위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그 새벽, 구로역 청소부 한 명이 그 기둥을 닦고 있었다. 그의 손등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는 중얼거렸다. 선배님, 오늘은 제가 닦겠습니다. 그가 수건으로 기둥을 닦자 기둥 표면에 붙은 먼지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 속에서 최인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났다. 그 빛이 햇살에 닿자 한순간 주변 공기가 환해졌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 사람 나라를 닦은 사람이지. 그날 저녁 최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폴더폰이 있었다.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그는 습관처럼 전원을 눌렀다. 배터리가 다 다른 화면에 문자 한 통이 떠 있었다. 진우야, 돈보다 큰 게 있다. 내가 그걸 보길 바란다. 문자를 읽은 그는 천천히 웃었다. 봤어요, 할아버지. 그는 폴더폰을 상자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 이름은 아무도 모욕하지 못할 겁니다. 서울 하늘은 다시 맑았다. 그날 이후 구로역의 그 편의점엔 한 문구가 새겨졌다. 양심은 낡지 않는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 노인 아직도 여기 계신 것 같아.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간다. 구로역 위 붉은 노을이 퍼지고 한 줄의 자막이 남는다. 편의점 심부름꾼으로 살았던 한 노인.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장부를 닫았다. 사람들은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세상을 지탱하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요. 진짜 위대함은 소리 없이 일하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깨끗해진 세상만이 남죠. 당신이 오늘 마주친 그 한 사람도 어쩌면 이 시대의 최인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세상엔 겉으론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으니까요. 장부는 닫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계산 중이다. 여기는 그대의 사연함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을 닦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